그러면 회장님, 지금 우리가 더 급선무는 국가의 책임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보다 그 원가정에서 잘하는 게 이상적인데 원가정에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미혼부모 저소득 한부모, 미혼 저소득 한부모가 소득도 없고 자산도 없고 한데 아이를 기르려고 하면 국가의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네덜란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1970년대에는 1200명의 미혼모들이 아이 양육을 포기했는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는 두세 명분이 안 됐다. 그럼 그렇게 되게 된 그 이유는 뭐냐? 그 원인은 뭐냐?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그거를 벤치마킹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저는 핵심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미혼모가 어디 고용돼 있으면 고용을 탄력적으로 근로 조건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주택 문제라든지 이렇게 있겠지만 문제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혼모들을 지금 해줘봐야 월 그저 한 2, 30만 원, 예, 그거 가지고 기저귀값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애를 길러보지만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에 가면은 150만 원씩 월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혼모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실직되거나 또 이혼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정말 못 기른다 그러면은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그런 데서 출발을 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돈은 덜 들 거라고 봅니다. 저기 그 시설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보다 제일 한 것은 아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엄마 밑에서 설사 편모스라도 엄마 밑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외 입양을 지금 뭐 한 300명, 400명씩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를 봐도 지금 우리처럼 세계 10대 강국이다. 저 2만 8천 불 저 국민 소득에 이제 3만 불이 된다. 이미 1985년에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 88년 서울 올림픽 치른 나라거든요. 그게 지금 되느냐 그런 문제죠. 저는 그거를 이제는 막아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입양 가정에 대해서 저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해주면은 입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가장 최선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설로 가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해야 되나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새 법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래요. 입양 많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늘으면 좋죠. 근데 그게 늘어야 되는 게 언제까지냐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네. 그죠? 네. 우리는 입양 가정이 뭐 1000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60년대, 70년대 입양 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1000마디가 그럼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우리를 버렸어요?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때는 3끼 중 1끼도 못 먹었다. 그래서 너 1끼 잘 먹으라고 보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에 보낸 애가 앞으로 30년 있다 오면은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지금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국이 점점 더 만원 사회고 또 독신도 늘어나고 그러면 따라서 입양을 생각해보는 사람도 많아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조언 1, 2, 3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를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배로 낳건 가슴으로 낳건 조금도 차이가 없고요. 내가 아까 그 갓난 아기를 젖병 물리고 기저귀 갈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아이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실은. 예, 내가 사랑을 줬다고 내가 좀 피곤해서 내 에너지를 썼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의 웃음은 실은 나한테 사랑을 주는 거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한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랑을 내가 얼마나 느껴보겠어요. 그런데 입양을 할 때는 좋은 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이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내 가슴으로 나서 기르는 거다.
가슴으로 나올 때 더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회장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입양을, 국내 입양을 그것도 좀 많이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뭐 대책이나 혹은 뭐 방향,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선진국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주위에 아픈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죠. 아까 18세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고민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옆에 두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입양입니다. 그 입양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정말 국민들 운동으로 좀 홍보도 하고 국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어려운 중에도 입양을 할 것인가를 그런 운동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입양하는 가족에게 대해서 해줘야 돼요. 네, 그 입양 가족들 다 물어보고 그거 원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해주면은 상당히 많은 입양 가정이 가족들이 입양을 합니다. 국외로 입양될 아이가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만 더 듣고 갈까요? 그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란 단어를 치면 사람 입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 입양이 나와요. 그래서 입양 가족들이 이것을 우리가 좀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 클릭으로 저희가 이 자녀 입양을, 사람 입양을 위로 올리려고 봤더니,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앞에 돈을 지불하나 그랬더니 그 동물을 입식하는, 저희는 동물한테 입양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식이란 단어가 맞거든요. 근데 그 동물 뭐 판매하는 회사든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앞에서 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사했던 자료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가 1년에 받는 2017년 작년에 받았던 예산이 11억 5천만 원이에요. 그 1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입소된, 그러니까는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데려온 게 92마리고 그것을 또 입양이란 단어를 썼어요. 입양을 66마리 했다. 이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일도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동일한 시점에 서울시 아동복지지원센터는 얼마를 받나 봤더니 7억 7,900만 원이에요. 동물보다도 낮아요.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입소,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뭐 입양, 뭐 버려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 시설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지원센터에 들어온 아이가 302명인데 그 중에 입양된 거는 0명이에요. 그리고 시설로 간 게 250명이고요. 귀가 내가 다시 뭐 키우겠다든지 내가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49명. 가정 위탁은 3명. 예산도 턱없이 작고 사람의 지원도 턱없이 작고 심지어 동물보다도 못한 이 고아들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도 그리고 정부의 많으신 분들 또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이것에 합당한 정책을 빨리 만들어 주셔서 더 많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설에서 매년 요즘은 한 1,000명 정도 퇴소합니다. 18세 돼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부가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좀 한번 추적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자살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참 말하기 자체가 안타까운데 또 좋지 않은 직장에 가 있든지 뭐 이렇게 남 부끄러운 이런 아이들은 나서서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어떻게 이렇게 포착돼 가지고 조사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설 보호 문제, 입양 문제, 아동복지 전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렇겠군요. 예, 오늘 정말 두 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양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사회의 입양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확고한 혈연 중심 가족 문화일 겁니다. 정상 가족에 대한 오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혼모나 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아이를 입양 보내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입양 관련 조문 제21조에서는 아동이 입양될 때에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보호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입양 문화, 우리 사회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토크 5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